AI라는 1950년부터 목표해오던 뭔가가 있었는데 그 목표를 지금 되게 우리가 어쩌면 가까워졌을 수 있다. 라는 얘기인 거지. 요즘 챗GPT 미쳤죠? 아는 것도 많고 글도 잘 쓰고 심지어 코딩도 잘하는 그냥 천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짜 특이점이 온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요. 사실 챗GPT의 등장이 70년도 넘은 AI의 역사에서 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AI의 정말 근본 같은 이야기를 할 거니까 나 AI 좀 알아 라고 말하고 싶다면 무조건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챗GPT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진짜 인공지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알려져 있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이점이 온 거 아니냐,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이 튜링 테스트가 뭔지를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튜링 테스트가 뭐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1950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AI라는 표현이 생기기도 전인데, 이때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 같은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이미 튜링은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언젠가는 기계가 지능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무려 1950년에 한 거예요. 그리고 기계가 지능을 가졌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미테이션 게임이란 걸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짝퉁을 이미테이션이라고도 하잖아요. 기계가 인간을 얼마나 잘 모방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인간 심사위원이 있고 참가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벽으로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글로 채팅을 하는 거예요. 함정은 여기에 인간 참가자도 있고 컴퓨터 참가자도 있다는 건데, 만약 심사위원이 인간과 컴퓨터를 구분 못하면 해당 컴퓨터는 이미테이션 게임에 통과한 거고 지능을 갖추었다고 결론을 짓는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튜링 테스트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 튜링 테스트가 완벽한 기준을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줬어요. 의식, 생각, 지능, 기분, 창의성,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뇌 안에 있는 뉴런들로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물리적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존재하는 건지, 이건 아직도 완벽하게 밝혀지진 않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컴퓨터가 지능을 갖추었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을지 좀 애매했던 거죠. 근데 튜링 테스트는 그냥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기준을 단순화했습니다. 이 기계가 인간을 속일 수 있을 정도로 대화를 잘할 수 있는가, 인간이 속았는가, 원인을 보지 말고 결과를 보자는 거죠. 컴퓨터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결과적으로 인간이랑 컴퓨터랑 가려놨을 때 구분 못할 정도로 대화를 잘하면 그래, 지능을 가졌다고 하자, 이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1990년부터는 매년 튜링 테스트 대회를 열기도 했어요. 이런 자리를 통해 기술 발전도 많이 됐지만 튜링 테스트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연구원들이 심사위원을 속이기 위한 트릭들을 너무 많이 고민했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게 일부러 망상이나 환각 증세가 있는 정신분열증 환자 역할을 맡게 해서 심사위원에게 혼란을 준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13살 우크라이나 아이 역할을 맡게 한 거예요. 그러면 말이 좀 어색해도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컴퓨터 본인이 자신 있는 주제 위주로 대화를 한다거나, 혹은 그냥 들통나기 어려운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도 했어요. 원래 목표는 인간처럼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드는 거였는데, 튜링 테스트의 기준이 좀 단순하기도 하고 심사위원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슈가 생겼던 건데요. 인간처럼 무언가를 이해하고 지능을 갖추는 거에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인간을 속일 수 있는지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졌던 거예요. 또 인간의 지능에는 언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AI의 핵심적인 기준이 되기에는 너무 제한적인 테스트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비판들이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게 AI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전이고, 심지어 제대로 된 컴퓨터가 생기기도 전이에요. 앨런 튜링은 이때 이미 언젠가는 기계가 지능을 갖출 수도 있다면서 하나의 꽤나 괜찮은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엄청 대단한 거죠. 1950년에 튜링 테스트가 나오고 나서 1956년에는 AI라는 용어도 생기고 본격적으로 연구원들이 이 분야를 파기 시작했는데요. AI를 꼭 언어에 한정짓기보다 지금까지는 인간만이 해오던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될 거고, 또 새로운 생각도 제시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연구를 해나갔어요. 2010년대에는 실제 상용화 수준까지 간 다양한 분야의 AI가 많이 등장했는데요. 사진에서 사물을 구분한다거나,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한다거나, 어떤 사람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추천한다거나, 바둑을 잘 둔다거나, 원래 사람들이 해오던 걸 컴퓨터가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더 잘하기 시작했어요. 또 신기한 건 그걸 항상 인간처럼 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인간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잘하기도 해요. 튜링 테스트는 결국 인간을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에 대한 테스트였는데, 알파고는 사람처럼 바둑을 두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튜링 테스트는 바둑이 아니라 언어에 대한 거긴 했는데, 튜링 테스트를 바둑에 적용했다면 어쩌면 알파고는 통과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구원들의 생각이 튜링 테스트에만 머물지 않고 AI에 대한 목표 설정이나 접근 방식이나 해석도 계속 넓어졌는데요. 재밌게도 이번에 챗 GPT는 다시 1950년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컴퓨터가 인간처럼 대화할 수 있는가 라는 인공지능 문제를 풀었어요. 기계의 지능에 대해 판단할 때 튜링이 가장 먼저 제안한 게
바로 이 언어에 대한 거였는데 그만큼 언어가 인간의 지능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72년이 지나서야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결과물이 나온 건데요. 인간의 언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체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AI가 우리 AI 하자. 그러니까 AI 이런 거 아닐까? 라고 제시할 때 나왔던 게 이제 튜링 테스트였던 거잖아. 그래서 뭔가 튜링 테스트가 해결되면 그게 AI다. 약간 이런 생각에서 그땐 그 얘기를 했던 거잖아. 물론 그게 되게 지금 봤을 때는 약간 부족한 그거지만 시초에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지금 챗GPT가 그거를 뭔가 되게 상당 부분 잘 하고 있는 걸 봐서 이 AI라는 게 정말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얘기였어. 자, 소소하지만 중요한 AI 역사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